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GLOW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Generative Flow with Invertible One-by-One Convolutions라는 논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약간 헷갈리기도 하는데 저자는 킹마 앤 다리월이라는 사람이고요. 오픈AI에 있고 킹마는 아마 Variational Autoencoder의 저자였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소개한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데모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게 되면 뭐 이런 페이스 워핑하는 데모가 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눌러보면 뭐 이렇게 각종 어트리뷰트를 변경시키면서 이 사진이 변화하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뭐 스마일이 점점 뭐 바뀌는 거, 뭐 그런 나이가 바뀌는 거, 그리고 뭐 밑에는 눈 크기 바뀌는 거, 눈 크기가 커진 게 작아지고, 뭐 그런 데모들이 있어요, 페이지에. 그래서 뭐 이게 사실 뭐 그다지 새롭지 않은데 이게 왜 뭐 이렇게 새롭게 페이퍼로 이제 나왔나 그거에 대해서 뭐 잠깐만요. 그 뭐 약간 그 관련된 그 논문이랑 그 모티베이션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대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들이 그 많이 나왔는데요. 뭐 픽셀 CNN, 픽셀 RNN, 뭐 웨이브넷 이런 것들이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인데요. 이게 장점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꽤 잘 나오고요. 근데 단점은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제너레이션을 하니까 패러라이제이션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할 때, 신테시스 할 때, 샘플링을 할 때죠. 그리고 그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가 사실은 저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장점은 사실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 비해서 이제 패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쉽고요. 트레이닝이랑 뭐 그 신테시스에서 양쪽에서 다 패러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이게 옵티마이즈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뭐 이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거는 플로우 베이스드 제너러티브 모델인데 이 페이퍼에서 이거를 완전히 새롭게 제안한 건 아니고요. 그 2014년도에 Non-Linear Independent Component Estimation이라는 페이퍼를 그 벤지오랩에서 냈는데 여기 뭐 다이스라고 했는데 읽어보면은 Non-Linear Independent Component Analysis의 일종이거든요.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뭐 아이디어가 나온 거고요. 이 페이퍼를 약간 개선한 게 2016년, 16년에 이제 퍼스트 드래프트가 올라왔고 17년에 뭐 이렇게 ICLR에서 발표가 된 것 같은데 Density Estimation Using Real MVP라고 돼 있는데 같은 저자가 이제 improve한 건데 사실 요 2014년 페이퍼에는 결과가 아이디어는 되게 괜찮게 제안이 잘 돼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뭐 이게 좋은가 뭐 쓸 데가 있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두 번째 페이퍼에서는 이게 어디서 쓸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제 보여준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개선한 게 지금 오늘 발표하는 글로우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적혀 있는 모티베이션을 좀 보자면 이 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주장하는 거는 exact latent variable inference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포워드하고 리버스 그러니까 인코드랑 디코드가 서로 인버스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exact latent variable inference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니까 log likelihood estimation이 이제 log likelihood로 이제 evaluation이 되니까 이제 쉽게 뭐 계산 포뮬레이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VA 같은 경우에는 latent variable을 굉장히 approximately 인퍼런스 할 수밖에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걔는 인코더가 없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주는데 latent variable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기는 좀 어려운 거고요. 이제 글로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efficient inference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인코딩 하는 거랑 디코딩 하는 거랑 인버스 관계에 있으니까
사실은 그냥 바로 인버스 해가지고 이제 그 샘플링 신세시스를 할 수 있는데, 오토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인퍼런스를 하다 보니까 패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힘든데, 이 글로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잘 학습이 되니까 그 굉장히 유용한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약간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이게 굉장히 조절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좀 힘들고, 뭐 걔는 예, 그 인코더가 이제 없죠. 그래서 뭐 그 레프레젠티 그 이제 디렉틀리 레프레젠트 하기가, 레이턴트 스페이스를 하기가 힘들고, 글로우랑 VA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데 VA에 비해서 위에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메모리 세이빙에 대한 뭐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이냐 하면, 이제 플로우 베이스 제너러티브 모델이라는 거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페이퍼에서. 그래서 인퍼런스 하는 과정은 X라는 옵저베이션이 있으면 이거는 H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로 이제 트랜스폼 하는 건데, 이제 반대로 샘플링 하는 과정은 H라는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으면 X라는 옵저베이션을 이제 샘플로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인 페인팅 같은 경우에는 옵저버블한 이제 X라는 샘플이 있고,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H가 있으면 이그요 인페인팅, 요 식을 보시면 요 두 개에 대한 로그 프로바빌리티를 H에 대해서 이제 찾아내는 게, 히든에 대해서 요 레이턴 베리어블이랑 옵저베이션을 이용해서 XH의 그 맥시멈 어퍼스트리 프로바빌리티 에스티메이션으로 그거를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인페인팅 하는 것들은.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이런 제너러티브 모델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뭐냐? 근데 뭐 이런 거 다 비슷한 거 아니냐 하는데, 이제 수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 그 히든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 h가 어떤 펑션 f에 의해서 트랜스폼 되는데, 이거에 이제 히든들은 다 인디펜던트 하고요. 그래서 이 probability를 다 곱하는 형태로 이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x에 대한 likelihood는, 그러면 펑션 f를 지난 h에 대한 likelihood에다가 probability에다가 이제 그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곱하면, 사실 이런 트랜스폼 펑션의 그 PDF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방법이 이런 공식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래 디렉틀리 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F 인버스가 있으면 이제 X를 그냥 바로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그냥 수학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참 쉽지만, 여기 되게 어려운 점이 이런 자코비안이랑 인버스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뚝 그냥 튀어나왔냐 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하던 게 그 인디펜던트 컴포넌트 어널리시스라고 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일종이 있었는데요. 이게 90년대 말 뭐 이때부터 되게 흥했던 이런 알고리즘인데, 이게 이런 방식의 일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제너럴한 포뮬레이션에서 리니어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예, H라고 써야 되고요. 예, X는 AH가 포워드고요. 그 H라는 히든을 A라는 어떤 웨이트로 이제 그 트랜스폼을 하면 이제 X가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인버스는 이제 W가 A의 인버스 매트릭스죠. 이제 웨이트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히든이 나오는 거고요. 이 두 관계를 이용해서, 그러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앞에 식에서처럼 이런 H랑 그다음에 자코비안이랑 로그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랑 이제 합치는 방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렇게 계산하면은 라이클리후드 맥시마이제이션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웨이트는 어떻게 업데이트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미분을 해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거는 계산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가우시안이면은
이거는 쿼드레틱 폼이고 미분하면은 그냥 뭐 H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이제 W 인버스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굉장히 들쭉날쭉해요. 트레이닝 하다 보면.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할까를 막 사람들이 연구를 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큰 매트릭스에 대해서 하기도 힘들고 뭐 이렇게 그레디언트 한 번 계산할 때마다 매트릭스 인버전 해야 되고 되게 어려우니까 뭐 이것 자체도 뭐 되는 거 이제 많이 보여주긴 했는데 그다음에 그 내추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의 그 매트릭스를 곱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렴을 하는데 이게 훨씬 잘 된다 뭐 이거부터 해서 패스트 ICA에서는 뭐 그 오토고널 스페이스로 계속 프로젝션 시키면서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어떤 요런 두 개 텀으로 곱하는 형식으로 웨이트를 업데이트 할 수 있는데 이런 싱글 레이어 리니어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에서도 사실 이게 되게 이게 자코비안의 디터미넌트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텀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W의 인버스는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싱글 레이어에서도 인버스가 계산이 되면 좋은데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히든의 개수가 더 많아서 오버 컴플리트 레프레젠테이션이 되거나 하면은 얘도 이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데 아무튼 그래도 저 제한적인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뭐 많이 응용이 됐어요. 예를 들면은 저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면 이런 웨이트들이 피처들을 학습을 잘 시켜줬고요, 이미지에서. 그리고 스피치에서는 이제 오디오 샘플들을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멜 필터 뱅크가 같은 뭐 그런 프리퀀시를 가지는 어떤 피처들을 잘 뽑아줬고요. 예, 이미지에서는 엣지 필터들을 잘 뽑아줬고 막 이래서 이런 것들을 뭐 써서 뭐 디노이징을 하기도 하고 오디오 세퍼레이션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저렇게 싱글 레이어로 리니어한 애플리케이션에만 쓸 것이냐 해서 이제 넌리니어한 것들 그리고 그 딥 네트워크에 대해서 넌리니어는 당연히 딥한 네트워크들을 뭐 그 멀티 레이어로 이제 쌓으면은 이제 넌리니어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로 이제 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 됐는데 사실 되게 잘 안 되고 있었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리니어한 트랜스폼이 아니라 이렇게 넌리니어한 어떤 투 디멘셔널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를 트랜스폼 해가지고 굉장히 그, 뭐, 지금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XY가 이렇게, X1, X2가 뭐 이렇게 분포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트랜스폼을 이제 트레인 시키겠다 하고, 샘플링은 반대로 여기서 샘플 하면은 요런 스페이스에서 이제 샘플링이 되는 이게 있으면은 요런 거를 표현하는데 되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요 선을 따라서 요 가운데 스페이스가 존재하고요. 이 위쪽은 얘네들이 분포하고 이 아래쪽은 얘네들이 분포하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샘플 이쪽 축으로 쭉 샘플하면은 요렇게 샘플 될 거고요. 이 위에서 이렇게 샘플을 쭉 해보면은 얘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네들 클러스터링 하기도 좋고 뭐 인식하기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데 문제는 이렇게 2디멘전만 돼도 이렇게 넌리니하면은 이게 좀 어려워 보이고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반복인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 인버전은 이제 심플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버전이 존재하는 경우도 잘 없어요. 그리고 자코비안도 이게 트랙터블 하지 않고요. 이제 계산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방법들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 한 10년 넘게 지난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non-linear independent component estimation이라는 페이퍼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어떤 트릭을 이용해서 인버러블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굉장히 쉬운 자코비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 페이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저베이션 X가 있으면 이제 히든들을 쭉 이제 뽑아내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죠. F라는 트랜스폼이 여러 개가 있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Z가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X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는 사실은 요 Z에 대한 로그 프로버빌리티에다가 이 자코비안들의 이제 곱으로 나타나니까 로그 취하면은 합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게 만약에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면은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에 대한 게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라면은 자코비안은 사실은 다이아고날의 프로덕트로 요 자코비안들을 다 이제 곱한 거는 이제 다이아고날의 그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거는 뭐
이제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쉽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쉽게 자코비안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제안했어요. 이게 커플링 레이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이게 x가 들어가면 y랑 x를 xi도 그렇고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xi1, xi2 이렇게 있고 그거를 x가 들어오면은 그 채널로 스플릿을 시켜요. 두 개로. 두 개로 이제 스플릿을 시키면 채널들이 쭉 있으면은 그거를 두 개로 스플릿 시키고 이제 하나는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요. 나머지 하나는 어떤 트랜스폼을 해서 통과를 시키는데 이 트랜스폼이 이게 펑션 g가 있고 요 g 안에는 x2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요 m이라는 게 있는데 이 m은 어떤 의미의 그 굉장히 복잡한 펑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xi1이 여기 이제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은 요놈의 자코비안은 그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이덴티티 나오고 그다음에 요쪽 얘 그 다이아고날들만 쭉 곱하면은 얘 그 자코비안만 가지고 이제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게 되는데 요거에 이제 심플한 이그젬플을 하나를 만들면 g를 그냥 요 더하기로 만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심플해지죠. 얘에 대한 그러니까 요게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되고 하여튼 요거의 인버스는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x1이 들어가 요거 두 개 뒤바꾸면은 인버스도 똑같은 폼으로 나와요. 그냥 더하기가 빼기가 되고 이제 xy 바꾸면은 이제 그대로 인버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버스도 쉽고 그 자코비안 계산도 굉장히 쉬워진다. 이게 메인 아이디어고요. 그러면은 이 글로우라는 페이퍼에서는 이 트릭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 하면 일단은 레이어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액티베이션 노멀라이제이션 펑션이 있는데 얘는 x가 들어가면 s를 이렇게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 s를 곱하고요. 그리고 더하기 b를 하는데 요게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액티베이션 요 x 이제 요거를 그냥 스케일하고 트랜지션 시키는 요런 거고 인버스는 이거의 인버스는 되게 쉽죠. 이거 빼고 다시 나누면 되니까. 그리고 로그 디터미넌트도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니까 그냥 s 가지고 로그 s를 그냥 썸하면 되고요. 뭐 여기 밑에 여기 안 나오는구나. 예. 요거는 그냥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이어는 invertible one by one convolution이라고 있는데 얘는 채널 one by one convolution이니까 사실은 채널별로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죠. 이 채널 사이에 쭉 믹싱하는 거죠. 웨이티드 믹스를 하는 건데 얘도 인버스는 그냥 W 인버스를 하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디터미넌트 W를 계산하면 이제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 LU 디컴포지션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해가지고 다이아고날 취하면 되고요. 그 디컴포지션 한 거를 뭐 이렇게 해서 이게 LU 디컴포지션 W를 LU 디컴포지션 한 건데 이거에 요 뒤에 요 S 파트를 그냥 다 썸하면은 이런 걸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파인 커플링 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얘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X를 이제 채널 디렉션으로 이제 두 개로 스플릿을 시켜요. 스플릿을 시킨 다음에 이 NN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3x3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네,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이고요. 렐루 액티베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제 복잡한 컨볼루션 네트워크인데 어찌됐건 얘의 아웃풋을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로 스플릿 시키고 한쪽을 요런 스케일하는 팩터로 쓰고요. 다른 한쪽을 쉬프트하는 팩터로 이렇게 써서 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식처럼 x가 들어가면 이제 y 나오고 xa가 들어가면 ya가 나오고 xb가 들어가면 yb가 나오는 요 스플릿해서 이렇게 아웃풋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컨캣하는 요런 식의 커플링 레이어를 제안을 했고요. 요거의 인버스는 이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요거 아까 했던 것처럼 뒤집으면은 이게 금방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게 인버러블 하고요. 이거가 뉴럴넷 여기 중간에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쉽게 인버러블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의 자코비안은 굉장히 쉽게 또 나오죠.
요거의 자코비안이니까 그냥 로그 S 해가지고 썸 하면은 그냥 자코비안이 다 나오니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그 인버전이 쉽고 자코비안 계산이 쉬우면은 이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 세 개 구성 요소로 된 이 하나의 플로우를 이제 유닛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집어넣고 스퀴즈라는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플로우를 뭐 K번 반복하고 다시 스플릿하고 이거를 L번 반복하는 뭐 이런 식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 스퀴즈는 이 논문 말고 그 앞에 리얼 MVP라는 논문에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스퀴즈를 하면서 그 스페이셜 레졸루션을 이제 점점 줄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요 그러니까 요 이미지를 이제 4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거죠. 요 샘플을 요렇게 1, 5 여기 지금 하얀색 요렇게 한 다음에 한 채널에 넣고 그다음에 2, 6 그다음에 까만색 요렇게 하면 요 그다음 채널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 7, 4, 8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채널로 쭉 스플릿을 시키고요. 그러면 이제 얘는 요 한 채널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스퀴즈 됐죠. 이렇게 4분의 1로. 얘도 스퀴즈 됐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널해서 다시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를 원래 그 나이스라는 그 페이퍼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여기서 제안해서 훨씬 좋은 성능을 이제 냈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요 앞에 페이퍼에서는 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썼었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대신에 액티베이션 노멀라이제이션을 얘는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개선이 됐고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요 앞에 페이퍼에서는 그 얘를 그냥 그 뭐 퍼뮤테이션 하기도 하고 믹싱 하기도 했는데 얘는 원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인버러블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 그 2016년 요 페이퍼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험 결과에서는 랜덤 샘플링 리절트를 이제 하나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렇게 학습된 이제 그 인코딩, 디코딩 이제 서로 인버전 관계죠. 그래서 해서 X를 넣고 이제 쭉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제 G를 잘 제너레이션 하는 그 인퍼런스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G를 랜덤 샘플링을 하면은 다시 그 샘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요. 거기에 이제 템퍼레처를 뭐 적당히 주고 이렇게 만들면은 꽤 근사한 이게 지금 셀럽 A 데이터 하이 퀄리티 256 by 256 이미지인데요. 이게 상당히 깨끗하게 이렇게 샘플 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전 페이퍼인 리얼 MVP랑 이제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훨씬 이제 낮은 거를 다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전 페이퍼에서 사실은 픽셀 RNN이랑도 비교를 했었어요. 보면은 픽셀 RNN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 근데 사실 레졸루션이 조금 이제 커지니까 그 차이가 좀 줄어드는 이런 경향은 일단 보였는데 어찌됐건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결과가 없었고 한데 어찌됐건 이게 셀럽 A 데이터에서는 어떤지는 아직 비교가 안 돼 있어서 잘 모르겠긴 한데 픽셀 RNN보다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꽤 근접하고 괜찮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이제 느끼는 점이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픽셀 RNN은 인퍼런스를 하는데 이제 시퀀셜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패러라이제이션이 안 되니까 속도가 느린데 얘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른 거죠. 얘네들. 그리고 이렇게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두 이미지를 그 인터폴레이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까 뭐 첫 장 데모에서 보여드렸던 거랑 같은 건데 이 이미지 리얼 이미지 두 개에서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계산을 한 다음에 인터폴레이션해서 쭉 바꾸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워핑 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잘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니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장에서 이제 어트리뷰션을 바꿨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DB에서 그 어트리뷰션이 이제 적혀 있는 그런 샘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인퍼런스를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정 예를 들어서 스마일링이라고 레이블이 돼 있는 그 샘플들에 대한 액티베이션의 평균을 Z라고 하고 나머지 스마일이 없는 그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Z 네거티브라고 해서 요 평균들의 차이를 요 방향이 매니퓰레이션 방향인 거죠. 그래서 요 벡터의 디렉션으로 쭉 네거티브부터 파지티브로 쭉 바꾸면은 점점 안 웃다가 웃게 되는 영상을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다른 애트리뷰트에 대해서도 요 방향 계산해서 쭉 변화를 시키면 이제 변화되는 게 보이는데, 이게 완전히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 것 같은 게, 보시면은 이게 웃는 게 이렇게 안 웃다가 웃는 데서 약간 밝아지는 것도 뭐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블론드 헤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까만 머리에서 블론드로 이렇게 가는데 화면이 이제 밝아지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차이는 좀 있긴 한데 꽤 근사하게 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템퍼러처 체인지에 대해서는 뭐 그 인퍼런스가 어떻게 뭐 바뀌는지 실험을 해본 게 있는데요. 당연히 템퍼러처가 굉장히 낮으면은 거의 이제 그 베리에이션이 적은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이니까 거의 비슷한 이미지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템퍼러처가 이제 점점 커지면은 이제 다이버스한 그 어떤 샘플링이 가능한데, 점점 커지면은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섞인 뭐 이런 거가 찾아질 때도 있더라. 그래서 적절한 퀄리티와 적절한 다이버시티를 가지는 뭐 이런 템퍼러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 아까 그 반복하는 그 레이어 개수를 이제 적을 때랑 많을 때랑 해보니까, 적을 때는 어떤 그 퍼셉추얼한 그런 피처들이 좀 잘 안 나오는 뭐 이런 뭐 거를 봤는데, 뭐 점점 좀 그 뎁스가 늘어나니까 이게 괜찮은 이런 게 나오더라. 뭐 이런 실험까지 있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 리코딩은 중단을 할게요.